안녕하십니까, 최정현입니다. 오늘은 12월 13일이고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8.5포인트 하락한 3001포인트고요. 거래량은 3억 7천만 주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 보겠습니다. 개인이 3608고요. 외국인이 1300 매도, 기관이 4600 매수했는데요.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3800 매수, 투신사가 500, 연기금이 740 매수했습니다. 오늘의 업종지수예요. 의료정밀이 약 2% 상승했고요. 증권주 0.8, 운수창고 0.8, 음식료 0.88 오늘 상승세 보였습니다. 그 외에 철강과 기계도 있고요. 통신주, 통신업, 운수장비 있습니다. 낙폭 큰 건 의약품이 낙폭이 컸고요. 전기가스 그리고 유통, 비금속, 섬유보복 순으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00원 하락했고요. 외국인 오늘 플러스에서 매도로 전환됐어요. 아마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전장에는 매수폭이 컸어요. 1000억 이상 매수하다가요. 2시부터 매도를 보여가지고요. 마이너스로 돌변했네요. 주가지수도 2시부터 쭉 빠지고 그랬습니다. 아마 외국인 투자자들 영향을 오늘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 1000원 상승했고요. 낙폭 큰 거 삼성 바이오로직스, 카카오가 낙폭 컸고요. 현대차, 기아차가 오늘은 0.7%, 그래서 현대차 1,500원, 기아차 600원 오늘 상승세 보였습니다. 그리고요, LG전자가 6.35%, 한 달 가까이 오늘도 모처럼 한 달 만에 큰 폭 상승세 보인 것 같습니다. HMM 괜찮고요. 삼성전기 플러스 보여주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딱히 눈에 띄는 거는 보이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이 있나요? 오리온, 음식업종 왜 떴나 했더니 오리온이 오늘 좀 상승세 보여줬군요. 4.2 현대오토에버도 오늘 오름세 크게 보여주었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래량이 너무 없었네요. 거래량 1위도 1600만 주니까요. 삼성전자가 1500만 주 평소 거래량이에요. 근데 두 번째군요. 눈에 띄는 종목 하나투자증권이 오늘 증권주 흐름세가 나빠 보이지 않았거든요. 증권수가 뒷북 치면서 600원 상승 6,000원대 처음 넘어선 것 같습니다. 증권주가 막판 한번 뭔가 보여주려고 하나요? 뜬금없이 흐름세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HM 있고요. SA증권 포함이고요. LG 디스플레이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오늘 8,000원 260만 주 거래량 그래프를 통해서 많은 거래량인지 적은 거래량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100원 하락했고요. 대한해운 45원 상승했군요. 이 정도 보면 되겠죠? SK텔레콤 200원 상승했고요. 현대차 1,500원 상승세, KB 400원 하락하는 모습 쭉 보였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나요? 해외 차트인가요? 원달러 환율인데요. 오늘 전일 상승, 오늘도 소폭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장중에 하락폭이 크다가요. 막판에 주가지수가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일부 반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일 대비 0.5원 하락한 1180원 기록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겠죠. 1600원대서부터 19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걸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지난 주말일로 봐야 되겠죠. 지난 주말 어떻게 움직였나 봤더니 0.6% 상승세 이어지고 있어요. 나쁠 거 없어 보입니다. 직전 고점 36,500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 같죠. 충분히 조정받았고요.
낙폭 과다에 따른 자율반동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쉬어가지 않고 그냥 논스톱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나빠 보이지 않죠? 나스닥도 올랐죠? 0.7% 오름세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뭐 쉬어가질 않네요. 그냥 이게 쉰 건지 그냥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712포인트인데요. 제가 보기에 장중 고점 기준, 장중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이건 장중 고점이고요. 장중 종가 기준으로는 아마 지난 주말 사상 최고치 기록한 것 같고요. 모양새 봐서는 오늘 신고치를 또 기록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시장 좋아요. 그냥 부러우면 안 되는데 일단 좋아 보입니다. 오늘 일본 시장 괜찮죠? 0.7% 올랐어요. 한국은 0.28% 하락했는데 일본은 0.7% 올랐습니다. 뭐 직전 고점 향해서 올라가겠죠? 여기 3만을 향해서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래량도 좀 미국이라든가 전 세계가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일본도 지금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량은 지금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전 세계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데 지수는 이와 같이 오름세 보여주고 있네요. 상해 종합 올라가다가 좀 물량을 받았죠. 직전 고점 와가지고 또 물량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모양 봐서는 좀 쉬어갈 것 같으죠. 이건 유성용으로 보는 게 좋겠죠. 뭐 거래량이 눈에 띄게 특별히 많거나 적은 건 아니라서 애매하긴 하나 어쨌건 직전 고점 언저리 3723, 3008 뭐 내일 정도 한번 또 장중 조정 슬쩍 받고 밑에 꼬리 달고 뭐 수요일날 정도 다시 한번 또 도전할 수도 있겠네요. 분위기 타지 못하고 지금 중국 증시는 요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미는 없어 보인 것 같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홀로 증시죠. 직전 고점 돌파 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 보이네요. 어쨌든 홍콩 항생이 문제네요. 중국은 잘 가는데 홍콩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오름세 보이다가 밀렸죠. 0.17% 하락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시아 증시 중에서 지금 홍콩 증시가 제일 안 좋아 보입니다. 전혀 반등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몇 번 얘기했지만 홍콩이 잘 돼야 우리 한국도 잘 돼요. 홍콩이 우리나라 한 6, 7번째 수출 상대국입니다. 아마 일본보다도 홍콩이 더 수출을 많이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일본한테 수출한 건 무역 수지가 일본하고 우리가 적자거든요. 수입은 많고 수출은 적은데 홍콩 쪽에는 우리가 수입할 건 많지는 않고 수출할 건 많거든요. 그래서 홍콩이 잘 돼야 됩니다. 대만이에요. 오름세 보이다가 얘네들 막판에 밀려버렸군요. 제가 분명히 반등하는 거 봤었는데 막판에 밀려버린 것 같습니다. 직전 고점 와가지고 해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18,000에서 고점 닫고 밀리고 있는 것 같으죠? 뭐 조정은 좀 보이고 있으나 큰 걱정은 아닐 것 같고요. 21선 정도에 지지받고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이번 주가 이제 12월 13일이잖아요. 글쎄 뭐 오늘 내일 정도 월요일 날 화요일 정도가 좀 고민되긴 하나 내일 정도 고민되긴 하나 12월 15일 되면 이제 중반이 넘어가죠. 서서히 이제 배당 투자 장세 나올 테니까요. 뭐 큰 고민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대만 이 정도면 좋아 보이죠. 문제는 한국 증시 아니겠어요? 오르다 얻어맞았어요. 분봉 차트입니다. 아침 플러스 출발했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플러스를 보여서 우리도 아침에 플러스 출발하나? 또 외국인들이 적극 매수하는 것 같아서 좋아 보인다 했었습니다. 실제로 기대했었어요. 근데
좀 실망을 줬죠. 막판에 좀 물량을 좀 받았습니다. 한때 3043까지 올라갔어요. 고점 치고 하다가 10시 반입니까? 이때가 10시 반쯤이죠. 쭉 밀려버렸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 우위를 보였어요. 2시 반. 이때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하염없이 쏟아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1500 정도 매수하지 않았나요? 한 1500? 1700? 네, 1100. 네, 1100 정도 매수를 보이다가 1200, 1300까지 매수를 보였군요. 1400까지. 자꾸 올라가나요?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12시 반경에, 그러니까 1시쯤에서 1500까지 매수 우위를 보이다가요. 이때부터 매도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강하게 때려가지고 막판 얼마까지 팔았냐면 1300이니까요. 거의 2000을 팔았네요. 1시 반 2시부터 거의 2000억을 매도를 하면서 주가지수를 쭉 빼버렸습니다. 3040부터 올라갔던 종목이 3001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40포인트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렸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쭉 빼버린 것 같아요. 연기금은 장중 한때 오늘은 웬일로 초반에는 좀 매도가 있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일을 볼 때 같이 매수 보이다가 장중 한때 한 1000억 정도 매수일을 보였거든요. 외국인도 팔 때 같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740억, 한 300억 정도 막판에 매도율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요거 그나마 주가 지수를 받친 건죠. 금융투자가 하락폭을 좀 줄인 걸로 보여져요. 오늘 위에 꼬리를 달았어요. 3040까지 갔다가 위에 꼬리 달았고요. 지금 21선이 얼마 있냐면 2968포인트 있어요. 내일 뭐 이 정도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해외 차트가요. 영국은 플러스에서 지금 소폭 마이너스, 독일은 한 1% 올라갔다가 0.87% 소폭 흔들리고 있고, 러시아는 마이너스 1%에서 좀 낙폭을 줄여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독일 증시, 해외 증시를 한번 더 보고 와야 되겠네요. 독일 증시를 아까 안 보고 왔는데요. 독일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지수, 독일 증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어제 지난 주말에 좀 밀리면서 끝났죠? 그래서 긴 장대 양선에다가 이와 같이 매미가 3마리 딱 붙었어요. 긴 장대 양선에다 매미 3마리 따닥딱. 그래서 오늘 긴 장대 양선이 나오면 모양이 좋아져요. 근데 실제로 지금 15,760까지 올라왔어요. 15,760.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한때 15,800까지 갔다가 지금 조금 물량 받고 있는데요. 뭐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런 긴 장대 양선의 모양이 쫙 나오게 되면 요 닷새간에 걸치는 모양새는 샌드위치죠. 예, 껌딱지 3개 딱 불려있는 긴 장대 양선. 그래서 3보평이에요. 잠시 쉬어가는 모습. 아마도 내일 이후에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는 아마도 이제 이번 중반 12월 15일쯤 12월 중반 넘었으면 그 배당 투자 장사 시작할 것 같고, 미국도 배당 투자 장세가 이제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들어요. 그런데 왜 거래량은 줄어듭니까? 배당 투자 들어가는 종목들이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 또는 업종 대표주들이에요. 좀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비싸다 보니 그 가벼운 종목들, 개별 종목들 100주 사는 거 살 정도 돈이면 아마도 업종 대표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0주도 못 사겠죠. 거래대금은 제가 보기엔 뭐 크게 밀리진 않을 텐데 지금 거래량에서는 좀 줄어들지 않겠나 라는 생각 들어요. 왜? 배당 투자 종목들이 대부분 고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큰 어려움이 없죠? 네. 글쎄 뭐 소폭 3,000포인트를 살짝 이탈할 수는 있겠어요. 장중에. 근데 21선 2,970포인트는 깨지 않을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살짝.
역시곡선을 보게 되면요, 지금 거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주가지수는 소폭 상승하다가 흉보하는 모습이죠. 이러다가 다시 턴하면 질주 이렇게 거량이 쭉 증가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해도 큰 재료가 없다면 거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걸로 봐서 역시곡선은 계속 그 지하실 땅굴을 계속 파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PNF 차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소폭 밀린 거 가지고 음선까지 나오지 않을 걸로 판단돼요. 뭐 내일도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양선은 계속 이어질 걸로 판단됩니다. 뭐 내일 뭐 크게 흔들린다 하더라도 제가 매수 시점이지 매도 시점은 아닐 걸로 판단되고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12월 납해 놔두고 시장이 이렇게 나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배당 투자 장세 분명히 들어올 거니까요. 편안하게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 즐기시면 될 거예요. 즐기시면. 마이크 소리 잘 들렸죠?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이크가 좀 떨어졌거든요. 정말 잘 들렸으면 믿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까요? 그 증권주가 오늘 반짝거려가지고 증권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는 이렇게 돼 있고요. 증권주가 어디 갔나요? 증권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 장세죠. 10월 초에 증권주가 쭉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줄 알았었어요. 10월 초에 연말 장사 시작했습니다. 증권주 괜찮을 거예요. 그랬죠? 쭉 올라갔다가 잠시 조정받고 21선에 조정받고 쭉 올라갈 걸로 예상했었는데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가는 척 하다가 코로나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뭉개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인 것 같습니다. 이때 제대로 올라갔으면 직전 고점까지는 갔겠죠. 뭉치지 않고 이때 쭉 올라갔으면. 누차 말하지만 연말 장세 사라진 거는 연기금의 횡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코로나 변이로 인해 출렁거렸다가 다시 직전 고점 언제까지 온 것이죠?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증권주 가지고 있다면 반등 시 물량을 좀 줄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증권주를 가지고 있느니 배당 투자 종목 갖고 있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져요. 증권주를 굳이 사고 싶다면 내년 2월 달 가서 한번 샀다가 배당 받고 파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12월 달에는 증권주는 그 배당이 없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월 결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뭘 살 거냐 고민한다면 배당 투자 종목이 낫지 않겠니? 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상 봤고요. 이제 개별 종목 봐야 되겠죠? 어제 주말에 시황을 올렸는데요. 제가 좀 구독 좀 눌러주세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 시황을 보시고 구독 누르신 분이 한 15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시황하면서 가장 많은 분의 구독자를 시황에서 눌러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구독 눌러주세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겨서 어여삐 여겨서 아마 눌러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싶어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938명까지 왔습니다. 저도 1000명 되고 싶어요.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1000명 좀 만들려면 제가 더 열심히 하겠죠? 그렇죠? 1000명 되면 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싶어요. 뭐 이제 방학도 됐으니까 12시 전후에서도 한번 시향하고 장 끝나고 지금 이 시간에 또 한번 시향하고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있으면 1000명 될 때까지 좀 눌러주세요. 지난 주말에 눌러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캔들 차트, 패턴 분석, 추세 분석, 지표 분석, 경영 분석 쭉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설명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주식은 여러분 주식이라는 거는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만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주식 오래 한 사람들 보게 되면요. 좀 사이코가 많이 돼요. 사이코. 주식은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빠지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음양설에 많이 빠지더라고요. 철학에 빠져요. 철학. 동양 철학.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음가양 음가양. 네, 그 철학적인 많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사람 많아요. 그만큼 그 외로운 게임이란 얘기예요. 누가 상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삼성전자 사가지고 손해봤는데 친구한테 야 나 삼성전자 사가지고 손해봤는데 도와줘. 친구가 어떻게 도와주나요? 친구가 뭐 살 수 있는 돈 한계도 있을 것이고 친구가 몇 주 뭐 100주 200주 산다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닐 것이고 도와주고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혼자만의 외로운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방저방 다니면서 종목 그 규동량 그것도 내가 알아야 판단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LG전자라는 종목을 누가 어느 방에서 추천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아, 이 정도에서 매도하고 이 정도 내에서 내가 손절매 내가 2만 원에 샀는데 13만 원에 샀는데 아, 이거 11만 원 깨지면 팔아야 되겠구나. 아니 10% 딱 깨져서 12만 원 되면 팔아야 되겠구나. 그런 게 이제 대략 매도 단가를 대충 올라갔을 때 매도 단가, 샀는데 빠졌을 때 또 매도 단가도 만들어 놔야 되겠죠. 샀는데 계속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잘못 정보를 들은 거죠. 그때는 빨리 팔고 떠나야죠. 네, 물량을 줄이는 거예요. 그 손절매. 빠지는데 하다가 이도저도 못하고 더 빠져버리게 되면 그냥 기회병이 날려버리는 거죠. 매몰병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종목을 어디 가서 규동량에서 듣더라도 여러분들이 올라갔을 때 매도 단가, 조정받아서 하락할 때 매도 단가를 정해주고 하는 게 좋아요. 공부합시다. 시장이 이럴 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LG전자요? 한 달 전 모습 나타나는 것 같죠? 이때는 11월 19일, 지금은 11월 13일. 거의 한 달 전의 모습을 또 한번 보인 것 같아요. 이때 올라갈 줄 알았는데요. 코로나 변이가 발생하면서 빠졌어요. 이번에는 코로나 변이가 없겠죠? 그러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지네요. 오늘 누가 샀을까요? 네, 제가 보기엔 뭐 나빠 보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뭐 외국인도 팔고 했는데 금융투자가 아마 지금 배당 투자 미리 들어온 걸로 판단됩니다. 오늘 금융투자가 매수했잖아요. 배당 투자가 들어오지 않았나 싶어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또 물에 빠졌는데 수렁에서 건진 것 같고요. 주가하고 50, 20, 60이 뭉쳤잖아요. 뭐 그러면서 올라갔으니까 좀 신빙성, 신뢰성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거래량도 증가했을 것 같은데요. 우상향이죠. 거래량도 증가해주고 있어요. 뭐 나빠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일 것 같습니다. 내년 연초까지 1월 5일까지는 일단 고 한번 외쳐보고 싶으네요. 지난번 11월 19일날 고점 언저리 왔죠. 뭐 내일이라도 소폭 오르게 되면 직전 고점 상향 돌파하기 때문에 쭉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뭐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두 종목들이 좀 서서히 살아나면요. 물속에 빠졌다가 이렇게 한두 종목씩 살아나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LG전자가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LG전자 먼저 이렇게 꼽아봤어요. 따라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LG전자 보면서 배당 투자가 시작이 됐니? 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뭐 개별 종목 유행 타지 마시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여기 100개 있는 종목 위주로 우리 초보자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 안 되면 배당이라도 기대하죠. 뭐 작전주 유행 타는 종목들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보자분들은 그 대처할 능력이 안 돼요. 그 작전주들, 그 테마주들 움직일 때 물론 따라가는 건 좋은데요. 증권사 직원들은 따라가야죠. 왜? 사고 팔고 영업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굳이 영업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수익률 올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은
점잖게 매매하시고요. 중장기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개별 종목, 작전주, 테마주에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돈 번 사람들요, 오래 못 가요. 언젠가 또 다 날려요. 현대차, 얘는 장중에 쭉 뻗었다가 말령을 받은 거 보니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한 것 같습니다. 이거 봐서는 뭐 내일 장중에 또 한번 얻어맞았다 올라가겠죠? 얻어맞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요. 21선도 있고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외국인 팔면서 위에 꼬리 달았지만 내일은 장중 바닥에 꼬리 달고 올라갈 걸 일단 보여집니다. 지금 대부분 현금보다는 주식 가지고 있잖아요.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그냥 관망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있는 주식 계속 고하시고요. 대부분 1월 5일 날 판다 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 IT 관련주 첨단주들은 1월 중순쯤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SK 하이닉스인가요? 오늘 올라서 좋았는데 많이 올랐다가 또 얻어맞았군요. 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오르는 종목 중간에 한번 또 팔은 것 같습니다. 이때 물량 때 진입한 것이죠. 12만원과 12만 5천원대 이 물량 때 진입했다는 얘기입니다. 좀 얻어맞는 건 아니지만 좀 조정을 보이는 것도 괜찮죠. 쉬어가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여기 있죠. 괜찮아 보여요. 전체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모습이잖아요. 살짝 꺾여서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으나 걱정은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PNF도 좋아 보일 걸로 판단돼요. 네. 나빠 보이진 않죠? 요거요? 이거를 깰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쵸? 이거 깰 것 같지는 않아요. 깨면은 문제가 되겠으나 아직까지는 지지받고 쭉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좋겠네요. 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 10560입니다. 오늘은 400원 하락했지만 얘도 장중 한때 쭉 뻗었다가 물량 받았군요. 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물량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걱정 전혀 안 되는 종목입니다. 기아차 아유 아깝네요. 600원 올라서 기분 좋다 했더니 88,000원까지 갔다 얻어맞았군요. 직전 고점 언저리까지. 참 외국인 투자자들이 막판에 한 1,000억 이상 팔은 것이죠. 2,000억? 심하게 때린 것 같습니다. 심하게 때렸어요. 네. 다 이게 대형주들 위주로 많이 판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3,000억 팔았나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SK 하이닉스라든가 현대차라든가 기아차들이 몰매를 맞은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위에 꼬리 달았으니 내일은 또 아래 꼬리 달고 맞받아칠 걸로 보여집니다. 장중에 출렁거리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삼성전자예요. 물량 때 왔으니 올라가니 여기 그쵸? 78,000원, 8만원 요 사이 이제 물량 때가 왔으니 내놓고 싶겠죠. 누군가는. 네, 누군가는 내놓고 싶겠죠. 또 걱정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거래량이 좀 증가하고 있죠. 역시형 보스니까요. 네, 거래량 증가하면서 거래량 증가, 주가 증가 좋아 보입니다. PNF 차트 오늘 좀 밀려서 그런 건가요? 100원 밀린 거까지는 아닌데 지난 주말 밀리고 오늘 밀렸었나요? 이 정도입니다. 나쁠 건 없는 것 같고요. 요거 밀려서 그렇군요. 여기서부터 쭉 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HMM도 오늘 많이 좀 올랐던 것 같은데요. 올랐다가 3.29% 올랐다가 내려왔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올랐다가 21선에서 얻어맞은 것 같고요. 잘 가면 이 정도 아니겠나 싶은데 과연 갈까요? 언제쯤 갈까요? 라는
35,000원 언저리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네. 35,000원, 38,000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최대 맥시멈 이 정도 가격 일단 보여집니다. 물량 저항대죠. 저항대. 아모레퍼시픽이에요. 오늘은 500원 하락했군요. 뭐 이 정도면 예쁘게 조정받은 거죠. 코로나가 지금 하도 기승을 부려가지고 좀 걱정은 되긴 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다 보니 주말에 검사를 많이 안 해가지고 5,800명이군요. 이번 주 또 수요일날 걱정이 되긴 해요. 서울은 5,800명인데 서울이 2,550명이에요. 이거는 뭐 45%, 50% 가까운 거네요. 인구가 더 많은 경기도는 1,300명대인데 서울은 2,500명대. 제발 서울 좀 신경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주가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가지 못하네요. 누차 말하지만 저 뭐 하나 모르겠어요. 저 완장. 기아가 아니고 현대건설을 눌렀는데 엉뚱하게 나왔습니다. 한번 좀 그 장대 양선 나와서 올라갈 줄 알았더니 지금 그 매미가 지금 몇 마리 털락 붙어버리네요. 뭐 괜찮아요. 아직까지는요. 뭐 요거 49,000원인가요? 49,000원 깨지 않고 버텨주면 나쁘진 않습니다. 이러다가 양선 한번 더 크게 뜨면 되는 거니까요. 아직까지 뭐 걱정은 안 됩니다. 뭐 21선 우에 있고 하니까 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할까요? 뭐 LG화학 의미가 있을까요?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이제는 모양이 안 좋아가지고. 051910 네, 한번 올려놓고 지금 계속 껌딱지를 붙여놓고 있는 것 같고. 대한항공 봐야 되겠죠? 얘도 지금 까마귀들이 쭉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걱정은 안 되는 종목이에요. 네, 저항선 때 온 것 같고요. 좀 올라가겠죠? 뭐 배당 투자 이번 주 중반 이후부터 배당 투자 유입될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실적은 좋을 걸로 판단돼요. 카카오는 많이 얻어맞았죠? 얘도 이 정도 가격이 맥시멈 바라볼 수 있는 금액인데요. 14만원. 그 근처 택도 없이 못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자체만의 모양새 봐서는 좋지 않아요. 네, 좋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많이 올랐잖아요. 더 이상에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없다라고 보는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네이버 03 네이버나 카카오나 좀 같이 움직인 것 같으네요. 얘도 지금 되돌림 줄 만큼 다 줬어요. 그리고 밀리는 것 같아요. 이 자체 모양은 좋지 않습니다. 네, 좋지는 않죠. 무겁다는 얘기예요. SK텔레콤 아까 올라온 것 같은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통신주가 소폭 올랐죠. 제가 보기 이 가격대에서요. 올 연말까지는 계속 이 가격대에서 머물 것 같아요. 큰 의미가 없죠. 윗꼬리까지 빼더라도 이 몸통에서 머물 것 같아요. 올 12월 말까지는. 꼼짝마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KT 나쁘지 않군요. 오늘 통신주가 올랐는데요. 아마 통신주 올랐다는 얘기는 아마도 이제 배당 투자도 들어오는 것 같고 연초 IT 관련주, 연초 관련주까지 해서 지금 서서히 분위기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 참 많았어요. 얼마나 무거워요. 지금 2달째 현 가격인데. 그쵸? 참 무겁고 지루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하죠. LG 플러스도. 네, 아마 1월 중순까지 이왕 갖고 있는 거 중순까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예요. 오늘은 또 2% 더 빠졌습니까? 종전협정 지금 말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계속 반대하고 있고
군대 안 간 애들이 쌍쌍이로 뭐 아는 게 있는지 무식인지 무능인지 진짜 무뇌인지 무능인지 무당인지는 모르겠으나 군대 안 간 쌍쌍이들이 종전협정 반대한다고 그러고 뭘 알면서 반대하는 건지 종전협정 안 하면은 남북 간에 전쟁을 하겠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한국 대한민국 발전하기를 원하는 거 아닌가요? 지 욕심을 차리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발전을 방해하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남북 간의 리스크, 국제적인 리스크를 없애고 평화가 정착이 돼야 외국인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한국에 들어올 것이고 한국이 북한과 도로도 놓고 철도도 놓고 해서 북방 물류 문을 열어야지요. 시베리아 통해서 러시아로 가서 유럽까지 가고 또 중국을 통해서 동남아까지 철도로 물류하고 중국이요. 저기 남진하해를 딱 막아버리면요. 한국 수출 못해요. 배 못 가요. 통행세 내야 돼요. 좀 종전협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러네요. 종전협정 반대하는 건 일본 놈이라고요. 일본 놈이 반대하는 건 이해가는데 한국 조선 놈이 왜 반대를 하나요? 그거는 대역죄인이 맞는 거예요. 대역죄인이죠. 그게 빨갱이지 뭐예요? 스파이지. 빨리 종전협정은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 지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은 종전협정 맞아요. 종전협정 빨리 됐으면 좋고 또 돈 푼다 하고 그러잖아요. 50조 원 푼다, 100조 원 푼다. 빨리 풀었으면 좋겠어요. 네. 대한민국 지금 경제가 50조 풀고 100조 푼다고 그래가지고 거덜날 나라가 전혀 아니거든요. 네. 50조를 풀면 한 50만원? 1인당 50만원 꼴입니까? 그럴 거라고 들은 것 같아요. 맞나요? 100만원인가요? 50조를 풀면 100만원이고요. 100조를 풀면 아마 200만원인 것 같더라고요. 좀 그렇게 해서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 앞에서 지역의 경기를 좀 살리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세금이 조금 더 모자란다 그러면 다시 거두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그 무지한 놈이 다시 거둘 거를 왜 나눠줘? 그거는 지 죽을 놈이 지금 왜 살고 있어요? 술 깰 걸 왜 먹어요? 금방 더럽혀질 거를 왜 씻고 왜 청소를 해요? 그 말 같지도 않은 나눠주는 건 똑같이 나눠줘요. 있는 놈 없는 놈 똑같이 나눠줘요. 똑같이 100만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거둘 때는 많은 놈한테 많이 걷겠죠? 없는 사람들은 저한테 유튜브 듣는 분들 중에 뭐 많은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배가 아프겠으나 제 방송 듣는 분들이 다 소액 투자자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손날 일이 없어요. 똑같이 100만원 받고 내가 세금 낼 때는 한 20만원 내면 되겠죠. 돈 많은 놈들이 많이 내겠죠. 돈 많이 버는 기업들이 많이 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집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빌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내겠죠. 뭘 걱정을 해요? 아무 세금이 뭔지도 모르고 간접세도 모르고 직접세도 모르는 애가 지난번에 보니까 뭐 토론할 때 보니까 뭐 규모의 경제라고 뭐 규모의 경제 뜻도 모르는 애가 디플레이션도 뭔지 모르는 애가 뭐 세금 나눠줄 거를 왜 뭐 다시 거둘 걸 왜 나눠주냐고 별 미친 그냥 무식한 거예요. 네, 무식한 겁니다. 그런 애는 그냥 조용히 머리 박고 그게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좋은 겁니다.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투덜투덜 하다 보니까 40분 다 돼가거든요.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새로 오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세요. 제가 그동안 구독 눌러달라는 말을 안 했는데요.
1000명 될 때까지는 제가 그걸 좀 하겠습니다. 1000명 되면요, 제가 한 달에 한 10불 정도 번대요. 10불. 10불이면 10,000원이에요. 지금 1년 넘게 하면서 한 푼도 1원도 못 벌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1000명 되면 한 10불 10,000원씩 번다 그러니까 저도 한번 10,000원 좀 벌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요. 뭐 주식시장 크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